안녕하십니까. 루킴 칼럼입니다. 오늘은 이준석은 어항 속 금붕어다. 어항을 깨면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신세대와 구세대 간 세대 교체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구정치와 신정치의 바톤 터치 타이밍이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신세대 그룹에서는 이준석, 김웅, 김은혜가 있습니다. 구세대 주자로는 나경원과 주호영이 강한 편이죠. 그중 언론에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단연 이준석입니다. 국회의원 영선, 37세, 아보대 졸업, 백이만만, 분기탱천, 촌방지축,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런 바람을 타게 된 배경과 이유, 그리고 향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준석이 타고 있는 인기 바람 배경은 첫째, 안철수의 덕분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고 오세훈이 야권 대표로 나섰고 또 선거운동 중에 이준석이 청년층 상대로 홍보활동한 것이 공로로 인정된 부분은 있으나 결정적인 오세훈 승리의 공적은 누가 뭐래도 안철수의 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이는 안철수 대표의 덕을 확실하게 보고 4.7 보궐선거 후부터 인기몰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보궐선거 승리의 주인공이냐 설치는 모습은 가관입니다. 두 번째는 제 역할을 못하고 야성을 상실한 제1야당 국민의힘을 한번 흔들어보자. 흔들어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정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당장 정권 교체를 하고 또 새로운 중도보수 정권을 탄생시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현재 모양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라도 국민의힘을 한번 흔들어보자. 또 충격을 줘보자.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거죠. 때마침 초선 가운데서 검사 출신 김웅과 또 아나운서 출신 김은혜도 나서고 그 가운데 가장 젊은 30대 이준석이가 그간 방송을 타면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가지고 인지도도 있고 또 하버드 출신의 똘똘한 점도 있고 하니 한번 저 친구들을 통해서 국힘에 충격요법을 가해보자. 그런 유권자들의 또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인 심리가 배경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건은 현재 지지도 1등이긴 하지만 본선에서도 과연 당원들, 특히 대구 TK 쪽 국민의힘 당원들이 최종적으로 나경원과 주호영을 뒤로 젖혀놓고 이준석이를 선택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의 한계가 너무나 많고 불안하기 때문이죠.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이준석 표가 나오겠지만은 보수 중에 보수인 TK는 젊다기보다는 어린 이준석이가 과연 내년 3월에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 주자 관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매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말 못할 원한 같은 것을 가슴속에 갖고 있는 TK 쪽 당원들은 쉽사리 이준석에게 표를 내어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진인 주호영과 나경원이 또 부산 쪽에 정영태 이런 중진들이 힘을 모아서 전략적인 연대가 필요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물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대선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당대표가 선출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김웅과 김은혜 그리고 이준석이는 나름대로 커다란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기 총선에서 그들 젊은 세대에게 개인적으로 금배지를 선사할 수 있는 큰 효과를 갖게 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경우는 이번 당권 경쟁에서 저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표정이 지금 매우 좋은 겁니다. 되면 장대이고 안 돼도 오대원 된다. 그런 심사죠.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의 정치적 입지를 좀 더 분석해 보면 이준석은 어항 속의 금붕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바다도 아니고 강물도 아니고 시냇물에서 놀다가 화려한 어항 속에 들어와서 금붕어가 된 격입니다. 박근혜에게 불려와서 커다란 공간을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해주는 어항 속의 금붕어는 자유롭고 우아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금붕어는 어디까지나 금붕어입니다. 어항 속에서는 1등입니다. 어항 속에서는 화려한 모습으로 큰 소리도 치고 권리 행사도 하고 또 천방지축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항 속에서 귀하고 어여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도 금붕어를 때리고 탓하지 않습니다. 잡지도 않고 어항 밖으로 내쫓지도 않을 겁니다. 가끔 그가 엉뚱한 짓을 해도 크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금붕어가 마음속에서 내가 괴물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이 어항을 깨치고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먹는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일반 여론조사 1위를 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준석이라는 금붕어가 어항을 깨뜨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한번 괴물이 되려는 야심을 품을 때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이라는 금붕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금붕어를 통제할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또 이준석이 어항을 깨고 나와서 괴물이 되더라도 그를 잠재울 괴물 킬러가 국민의힘 내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 제1야당은 존재가 흔들리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괴물의 파괴력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준석이는 보수, 정통 보수당을 이끌어갈 인재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유승민과 함께 박근혜라는 보수의 아성을 깨고 배신하고 뛰쳐나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면, 어쩌다 된다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칫 가짜 중도 보수당으로 야합에 또 야합을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망가지고 많은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준석이는 머리가 비상해서 학습 능력은 뛰어납니다. 유승민에게 배신의 정치를 확실하게 배웠고 또 김정인에게는 기술적인 정치, 어떤 장사체 정치, 그런 비즈니스 정치를 똑바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유승민과 김정인을 능가하는, 왜 젊으니까 앞으로 정치 테크니션, 정치 비즈니스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형과 나경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준석이는 윤석열 전 총장 영입과 또 안철수 대표 측과의 합당에도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승민을 국힘 대권 주자로 세우겠다는 어떤 속셈이 있기 때문이죠. 김정인도 그것을 묵인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준석이는 윤석열에게 수입사가 어쩌고 또 안철수 대표에게 속값을 후하게 쳐준다는 등 매우 오만하고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이준석이 어쩌다가 TK 쪽이 판단 미스로 인해서 당대표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은 여러 면에서 배신의 정당, 혼란의 정당, 부서지는 정당이 될 것이고 장사치의 정당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발전을 위한 창조적 파괴와는 전혀 결이 다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역이 이준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준석이 어쩌다가 어항에서 튀어나와 괴물이 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45% 정도의 괴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이 워낙 무능하고 인물이 없고 또 국민들의 국힘을 국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준석이 괴물로 등장한다면 순간적으로 위협적이고 공포적인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파괴력이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정권 교체의 방향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칫 야권의 대분열과 파멸을 초래하는 괴물이 될 우려도 큽니다. 이준석이 뒤에서 유승민과 김정인이 괴물을 조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권은 망해버리고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부지리로 5년간의 청와대 권력을 떠넘겨주고 마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은 또다시 5년간의 고난의 행군을 감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무서운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괴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국민의힘 당 내부와 또 TK 쪽에서 어항의 뚜껑을 굳게 덮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붕어는 그냥 어항 속에서 놀고 귀엽게 노는 것을 볼 때가 좋습니다. 튀어나와서 괴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TK 당원들, 유권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치를 야당의 괴물, 또 여당의 저 무능하고 부패한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의 괴물들은 현란한 새치혀로 국민을 우롱하고 전국엔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농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길은 중도층 유권자들이, 대한민국 광대한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마음과 머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윤석열과 안철수가 광야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둘이서 두 손을 맞잡고 내년 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위해서 야당의 괴물을 잠재우고
완전하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지금 흐름을 본다면. 그래서 이번 6월 11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적인 포석도 변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